안녕하세요. 조승연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7개 빅테크 기업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도 M7의 이슈와 이에 맞서는 W7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M7 종목 애플의 이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중국 대신 인도로 아이폰 생산을 움직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카드를 꺼내자 애플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아이폰을 전량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을 옮기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관세 문제는 여전히 피할 수가 없고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애플의 장비 이전을 막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죠. 결국은 소비자가 아이폰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서 휴대폰에 대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애플의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실적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인도에 대한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과정에서도 품질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의 애플의 주가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애플의 탈중국 시도는 시작이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험난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알아보겠습니다. 퀄컴이 배당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이유 바로 21년 연속 배당 인상 기록 덕분인데요. 동시에 자동차와 IoT 그리고 XR 플랫폼까지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성장 엔진에 대한 내용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자동차 칩매출이 무려 61% 급증하면서 퀄컴의 미래 먹거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중심 기업이란 인식을 깨고 사물 인터넷 부분에 대한 매출도 무려 36%나 뛰었는데요. 특히 XR 칩셋 시장에서는 HTC 같은 글로벌 VR 플랫폼에 칩을 공급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합 솔루션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최신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평가된 성장주 대신에 퀄컴처럼 기대치가 낮은 가치주가 재조명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자 전문가들은요, 이익 예상치만 살짝 넘겨도 시장 반응이 가장 클 종목으로 퀄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AI 열풍 속에서도 퀄컴은 자체 칩셋으로 저전력 AI 연산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동시에 탄탄한 현금 흐름 그리고 보수적인 재무 구조는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도 퀄컴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는 시점인데요. 고성장 테크 대장주에 쏠렸던 투자 심리가 분산될 경우 퀄컴 같은 조용한 강자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퀄컴은 배당과 신사업 그리고 AI, 자동차 시장을 모두 품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전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리콜 기능을 공식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 혁신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의 작업 화면을 자동 저장해서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덕분에 업무 시간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개인정보 논란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암호화 그리고 옵트인 방식으로 보안도 철저하게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AI 기반 검색 기능도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파일명이 없더라도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자료를 저절로 찾아주는 놀라운 변화인데요. 클릭 투두 기능으로 문서 요약 그리고 이미지 편집도 단축키 하나만으로 간편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제품에 대한 판매 방식을 세개 영역으로 단순화했어요. 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변화 속에서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 실적 발표를 두고 강력한 AI 제품군이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주도권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혁신과 실적,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아틀라시안 알아보겠습니다. 아틀라시안이 최근 이사회 구성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새 이사회 멤버 합류는 전략 방향 전환과 또 기업 거버넌스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엔터프라이즈 협업 솔루션 강화가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핵심 목표로 떠올랐는데요. 기존 협업 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정조준한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틀란시아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 부분에서 공격적인 업그레이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분기에서도 AI와 데이터 센터 솔루션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기업 고객층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세뿐만 아니라 EPS,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기도 하는데요. 아틀란시안의 이런 전략은 단순한 툴 공급을 넘어서서요. 기업 전체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AI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협업과 데이터 분석을 한 번에 해결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아틀란시안의 큰 그림인데요. 월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틀라시안이 협업 툴 다음 단계를 여는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아틀란시안의 브랜드 파워가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 901억 달러, 순이익 34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온라인 광고 매출도 살펴보면요.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담감에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줄일까 이러한 부분에 우려가 있었지만 1분기에는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수익성은 대폭 개선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강화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화제는요.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입니다. 5개월 만에 월간 이용자가 8배 넘게 급증한 건데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제미나이를 기본적으로 탑재하면서 오픈 AI와의 격차를 급격하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에게 막대한 고정 지급금을 지급했다라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를 앞세워서 검색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보면서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글은 과거 인앱 결제 그리고 기본 검색 엔진 설치 비용 문제로 두 차례나 불법적인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성장과 AI 전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관세 그리고 반독점 리스크는 주의가 필요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구글의 대항마로 클라우드 플레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20%를 관리하면서 존재감을 강력하게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단순한 CDN을 넘어서 보안과 성능, 그리고 개발자 플랫폼까지 사업 영역을 굉장히 다변화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과 제로 트러스트 보안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영향력도 한층 더 키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장은 구글 클라우드와 직접 겹치는 영역에서 점유율 싸움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매출은 연간 25%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뒷받침이 된다면 고평가 논란이 있던 밸류에이션도 자연스럽게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열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고객 이탈률이 낮고요. 또 진입 장벽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기업으로서의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매력이 더욱 부각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보안과 인프라를 동시에 잡는 소수 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높은 주가 변동성 그리고 고평가 리스크는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자라면요, 인터넷 기반 사업 확장에 또 가장 직접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구글 독주 시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인프라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애플과 퀄컴, 탈중국 공급망 개편과 그리고 모바일 AI 반도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틀라시안, AI 업무 혁신을 둘러싼 협업 툴에서 알파벳과 클라우드 플레어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프라 패권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이슈 알아볼까요? 아마존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 판매자들은 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평균 29%나 즉 30% 가까이 가격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은 관세 리스크를 넘기기 위해서 인도와 멕시코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드타운 맨해튼에 초대형 오피스까지 새로 임대하면서 오프라인 거점 확대에도 나섰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은 연간 1,080억 달러까지 매출을 올리면서 19% 고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사업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AI 확산은 글로벌 GDP를 매년 0.5%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클라우드와 AI 융합 전략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관세 충격 그리고 물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단기 수익성 부담은 감안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아마존을 여전히 최고 성장 테마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최근 아마존 목표 주가를 220달러로 제시하면서 소비와 클라우드 모두를 아우르는 강력한 성장 주도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관세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번 실적 발표가 아마존의 분기점을 가릴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대항마로 월마트 알아볼까요? 요즘 월마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 여파로 미국 소매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월마트는 탄탄한 내수 기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판매 제품의 3분의 2가 미국산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를 아마존보다는 훨씬 덜 받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가격 인상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지키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가 생활용품과 그리고 식료품을 중심으로 이러한 공급망은 월마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오프라인 강점에 또 이커머스 투자까지 확대하면서 아마존을 정면으로 추격하고 있는데요. 관세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질수록 가격 경쟁력을 가진 월마트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월마트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 그리고 실적 방어력이 강점입니다. 특히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내에서 물류망 강화 그리고 식료품 부분 점유율 확대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월마트는 이런 관세 폭풍 속에서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 알아볼까요?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단숨에 9% 넘게 급등했습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이도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조치는요, 테슬라의 사이버캡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 보고 절차도 간소화가 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AI4 반도체를 앞세워서 자율주행 인식 능력을 대폭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초당 2천조 원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칩 개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시장에서는 1분기 테슬라 판매량이 37%나 급감했기 때문에 본업인 전기차 사업이 부진했다라는 점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머스크 리스크도 여전하죠.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논란과 그리고 자율주행 안정성 이슈는 여전히 주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 증가 기대, 그리고 AI 플랫폼 확산 가능성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단기 실적 부진대 그리고 장기 기술 리더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주가 방향은 2분기 실적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깨질 수 있을까요? 이어서 리비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교통부가 로보택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전기차 업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테슬라는 9% 넘게 폭등했고 리비안도 4% 넘게 급등했죠. 리비안은 미국 일리노이 공장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국산화의 강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 점은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리비안이 대안의 전기차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죠. 올해 말에 5만 달러 이하의 대중형 전기 SUV R2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리비안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수익성 확보가 이제는 과제인데요. 결국에 리비아는 국산 전기차 프리미엄과 중저가 SUV 라인업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가 반등의 기회가 열릴지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죠. 엔비디아가 요즘에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 화웨이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의 H100을 넘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신형 칩 어센드 910C는 성능이 엔비디아 H100과 비슷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는 H20 칩까지 막히면서 큰 타격을 입기도 했죠.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블랙엘 울트라 생산을 앞당겨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2027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장기적인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중국 매출 비중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이 엔비디아를 상대로 GPU 특허 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악재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4월 28일 기준 촬영일 기준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10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완화 기대감, 그리고 주요 투자 은행들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주가에 힘을 실은 모습입니다. 결국에 엔비디아는 중국 없이 글로벌 AI 중심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은 커졌지만요.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브로드컴 알아볼까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브로드컴이 여기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넷 스위치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등 AI 서버 안에서 필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브로드컴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량이 폭발하면서 브로드컴에 대한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최적화 맞춤형 칩의 사업이 본격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매출 성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구글의 텐서 프로세서 TPU도 브로드컴이 설계하고 지원한 대표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69억 달러에 인수한 VM웨어 덕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까지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요,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47%나 급증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성장성에 힘입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완화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최근에 6%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높은 고객 집중도 그리고 대중국 수출 리스크가 여전히 브로드컴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안에서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다변화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가 된다면서 브로드컴이 3년 안에 매출 1천억 달러를 넘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에 브로드컴은 AI 서버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를 보완하면서도 독자적인 성장기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메타는 AI와 스마트 글래스 그리고 규제 리스크까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혼재된 한 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AI 챗봇에 로맨틱 역할극 기능을 넣었다가 미성년자 보호 부실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일부 기능을 해제했지만 제한했지만요. 윤리성에 대한 논란은 투자 심리에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타의 AI 모델 라마4를 반도체 업무에 전격 도입한 건데요. 이에 따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메타는 레이벤과 협력해서 디스플레이 탑재되는 스마트 글래스 신제품을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웨어러블 시장 안에서 애플과 정면 승부를 벌일 전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얼리티 랩스 부분에서는 인력 감원까지 단행하면서 VR과 MR 투자 조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관행으로 굉장히 큰 과징금까지 받았습니다. 무려 2억 유로에 대한 과징금인데요. 한마디로 기술 혁신과 규제 리스크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부각되는 복합 국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와 스마트 글래스 성장 기대는 긍정적인 모습일 것 같고요. 다만 규제와 또 이러한 내부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의 AI 그리고 웨어러블 신사업이 성과를 내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결국에 메타에 대한 투자는 지금 모험과 보상 이렇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스냅 알아볼까요? 오는 29일에 발표될 1분기 실적이 매출이 전년 대비 12% 성장한 13억 5천만 달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냅챗 플러스 유료 구독자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생긴 게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또 직접 반응형 광고 성장세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주 유치를 위한 스냅챗 광고 추천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광고 생태계 확장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이 점은 당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스냅은 기존 이용자당 수익 극대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인프라 비용 절감 노력 덕분에 사용자당 운영 비용은 낮아질 전망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경우 주가에 대한 반등의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냅의 주가 알아볼까요? 고평가 부담 없이 미래 성장을 싸게 살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습니다. 결국에 스냅은 Z세대 집중력과 그리고 광고 수익 다변화,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스냅을 저평가된 메타의 대항마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퀄컴, 탈중국 공급망 재편과 모바일 AI 반도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틀라시안 AI 업무 혁신을 둘러싼 협업 툴에서 알파벳과 클라우드 플레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프라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월마트는 관세 리스크 속에서 초적과 커머스와 물류 혁신에서 그리고 테슬라와 리비아는 자율주행과 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생존 경쟁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I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두고 메타와 스냅, Z세대 플랫폼 주도권과 AI 콘텐츠 전략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겠죠. 5월 1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퀄컴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5월 2일에는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들의 실적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AI 열풍 속에서 이익을 얼마나 지켜내는지, 그리고 관세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방어했는지가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기술주의 다음 흐름을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빅테크들의 실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 머니세븐은 매주 M7과 W7을 통해서 기술이 바꾸는 시장의 지형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투자 인사이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를 움직이는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 7의 줄임말로서 제가 직접 선정한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발 앞선 투자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